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건적 경우 임무 수행 방법과 그다음에 과연 건적 경우의 정의는 어떤 것이고 의 특성, 그리고 이 건적 경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가 필요한지, 그 단계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절차 중에서 사전에 외절을 찾아내는 사주경계 임무 방법과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건적 경우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우리는 선발 경우 임무 수행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선발 경우라는 것은 경호 대상자가 행사장에 도착하기 전에 행해지는 모든 안전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선발 경우에서는 경호 대상자를 선발 경호원들이 대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위해자들은 경호원을 공격을 합니까? 경호 대상자를 공격을 합니까? 즉, 이 선발 경우에서는 실제적인 어떤 위해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건적 경우의 정의라는 것은 기동간, 행사간 건접 호의 활동이다, 호의적 개념을 수반한다는 것이기다. 누구에 대한 호의적 개념입니까? 즉, 경호 대상자에 대한 어떤 신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건적 경우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발 경우에서 실제적인 어떤 모든 안전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만은 어딘가 그 빈틈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베개 하나 나타날 수 있는 빈틈을 최대한으로 인적 방벽을 형성해서 경호 대상자를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이 건적 경우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것 같으면은 과연 건적 경우에는 어떤 특성적 성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노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출성은 어떤 두 가지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대외적인 어떤 매스컴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행차 시간이라든지 행사의 어떤 장소, 이런 어떤 정보가 대외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진다는 것이거든. 즉, 매스컴을 통한 어떤 대외적 노출. 두 번째는 이 차량 대행이라든지 건접도부 대행과 같은 어떤 이 대응 자체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그냥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만은, 차량 대행에서 선도경호 차량, 구미경호 차량, 경찰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이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건접도부 대행에서 많은 경호원들이 VIP를 중원에 두고 무전기를 끼고 이동했을 때, 저기는 VIP가 저기 있구나 해서 그 대형 자체에 의한 어떤 노출성이 발생되는 노출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건적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방벽성입니다. 우리가 경호 일반 원칙과 특별 원칙에서 우리는 방어 경호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적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떤 경호원의 주 임무는 이 위해자를 제압을 해서 체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이 방벽성이라는 것은 위기적 상황이 발생됐을 때 범인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으로 방벽을 형성시켜서 그 현장에서 빨리 이동을 시키는 어떤 인적 방벽을 형성시키는 것이 가장 경호원이, 건적 경호원이 해야 될 가장 큰 임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벽성은 일단은 인적 방벽에서 실제적인 어떤 공격으로부터 위해를 막고, 두 번째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제2공격과 제3공격으로부터 경호 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재개를 빨리 이탈을 시키기 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방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동 및 유동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동은 뭡니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즉, 근접도보 지역이라든지 어떤 기동수단을 활용해 가지고 이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을 하는 근접도보 방향. 그래서 차량 경우는
선발 경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건적 경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유동성이라는 것은 일정한 어떤 원칙과 기법이 있습니다만은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대응이라든지 모든 상황이 유동적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유동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특성 중에 방어 및 대피성. 이것은 어떤 방벽성의 원칙과 그 유사한 어떤 형태적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이 방어, 범인이 공격을 했을 때 빨리 방어, 인적 방벽을 이용해서 그 지역을 이탈시키는 어떤 그것이 경호원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대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호의 기법 중에서 범인이 공격을 했을 때 어떤 대피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쥐를 갖다가 공격을 했을 때 막다를 공격했을 때는 쥐가 어떤 의미에서는 고양이에게 공격을 하는 어떤 그런 사례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피로를 확보를 해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도망가게 해서 범인이 제2, 제3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왜? 경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 범인을 잡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거든요. 뭡니까? 제2, 제3 공격으로부터 경호 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지역을 이탈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건적경의 특성 중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방어 및 대피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기만성이다. 자, 기만성은 기만이라는 의미는 뭘 의미합니까? 누구를 속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만 기법은 실질적인 어떤 정상적인 어떤 기법이 아니고 변칙 기법입니다. 여기서 기만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허위 정보를 갖다가 노출시킨다는 것은, 즉 허위 정보를 갖다 제공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위 정보를 줘서 범인이 또는 위해자가 그 상황을 오판하게 해서 성공적인 어떤 경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바로 기만 경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만 경호를 할 때는 완벽한 어떤 체질을 하고 많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기만 경호를 하는 데는 다양한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차량 대행의 기만, 즉 일반적으로 뭐 VIP 갔을 때는 선도 경호 차량, 그 다음에 VIP 차량, 후미 경호 차량 이동을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행차가 노출이 됐을 때는 그 대형 자체를 갖다가 변형을 시킨다는 것이거든. 예를 들어서 VIP 차량을 갖다가 수행원 차량 뒤로 이동을 시킨다든지 해서 범인이 오판을 하게끔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동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조정을 한다든지 10시에 행사를 한다. 그리고 뭐 8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오후에 한다든지 해서 그 상황을 갖다 피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승차와 하차 지점에 대한 어떤 기본,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텔에서 행사를 한다 했을 때는 호텔 로비가 하차 지점이 되겠죠. 승하차 지점이 되는데, 그것이 외부에 노출이 됐을 때는 미리 위해자가 승하차 지점에 대기를 해서 내렸을 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만 경우에서 승하차 지점에 경호원을 갖다가 배치를 시킨다는, 이건 뭡니까? 경호원이 있기 때문에 저기에 VIP가 내리구나 하는 허위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실질적인 어떤 VIP는 후문으로 가서 내리게 해서 진입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승하차 지점에 대한 어떤 기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동로와 기동수단을 갖다가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도로와 예비도로를 설정해서 일반적인 어떤 도로를 가는 것을 단거리 직선 통로를 활용을 하도록 되었습니다만은 어떤 다른 통로 또는 이 차량을 갖다 이동해서 정상적으로 VIP가 탄 것처럼 하고 VIP는 다른 어떤 헬리콥터를 타고 이동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
기동수단을 이용해서 다른 지역으로 해서 간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김한 경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지지만 할 때 차량 대형을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거기가 VIP가 타고 있다도록 허위 정보를 갖다가 제공을 해준다는 것이죠. 오판을 하게끔. 그래서 VIP는 헬리콥터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사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제인간이라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복제인간은 뭡니까? VIP와 비슷하게 어떤 생긴 사람을 갖다가 행사장에 내보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VIP구나 하고 오판을 하게끔 해서 실질적인 어떤 위해를 가해도 VIP는 그 행사에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복제인간, 저 비슷한 사람을 대신 내어서 그 행사를 진행하게 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근접 경우는 첫째 노출성과 그 다음에 방백성, 기동 및 유동성, 방호 및 대피성, 그리고 기만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접 경우 임무를 수행할 때는 특별한 어떤 임무 수행 단계가 있습니다. 즉 어떤 행사장에서 어떤 출발지에서 행사장을 가서 다시 행사가 완료된다는 것은 행사를 정확하게 마치고 출발했던 출발지로 돌아가는 단계, 이 세 단계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VIP 대통령께서 신라 호텔에서 어떤 오찬 약속이 있으시다 라고 판단했을 때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출발지는 바로 청와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차량을 타고 신라 호텔까지 갈 때 이것을 우리는 행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차를 우리는 근접 경우 1단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라 호텔에 도착을 해서 오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승차를 하시고 다시 출발할 때까지 그것을 우리는 행사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행사 기간을 우리는 근접 경우 2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접 경우 3단계는 승차 지점에서 차를 타시고 다시 청와대로 복귀하는 단계, 이것을 우리는 환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차를 우리는 근접 경우 3단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 각 단계별로 분명히 준비하고 해야 될 일이 있겠죠. 첫째는 출발지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행사를 때는 모든 가장 중요한 것이 선발해서 정보와 첩보를 수집하고 외정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판단을 다 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출발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승하차 지점을 갖다가 승차 지점을 어디서 할 것이냐, 차량 대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동수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차량을 타고 신라 호텔까지 행사장까지 갈 때는 주도로와 예비도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차량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위기적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비상대피로를 어디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비상대피소는 관공서라든지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와 같은 어떤 이런 관공서라든지 이런 군부대 쪽을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1단계에서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는 하차 지점을 갖다가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차를 타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차를 타고 있을 때는 차량 그 자체가 방벽적 요소로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이 차량에서 내릴 때는 대외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하차 지점에 대한 어떤 방어 계획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직시 건물과 직시 고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즉시 건물과 즉시 고지는 뭡니까? 즉시 건물은 VIP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건물, 즉시 고지는 VIP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언덕과 산흥성, 언덕 같은 말이죠. 거기는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바로 저격의 위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사전에 확보를 해서 통제를 하는 어떤 그런 요건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단 하차지에 내렸으면 식당 오찬 장소까지 이동을 할 때는 근접경호원 해가지고 근접도보 대형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근접도보 대형을 형성을 시켜서 식당까지 이동을 할 때는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1단계에서는 주도로 예비도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건물에서는 주통로와 예비통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과연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것이냐, 계단을 이용할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것은 일단은 다중이 운집한 지역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이 좋겠다. 어떤 신체적 성향 이걸 모두를 검토해서 주통로와 예비 통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위기적 상황이 발생됐을 때 비상대피소를 어디로 확보를 할 것이냐, 이것도 모든 것이 계획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오찬 장소인 어떤 식당에 대설했을 때는 직원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어떤 환경적 요인, 그 다음에 그 참석자 성향, 그 다음에 오찬 중의 어떤 안전 확보, 그 자리 배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원들의 어떤 신원적 요인, 이 모든 것을 검토해서 안전 체제를 구축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식사를 끝나고 다시 역순도로 이동을 하겠죠. 주통로 예배도 통로를 통해 가지고 차량까지 갔어. 다시 성차를 하는 해서 출발할 때까지 이것을 우리는 건적경호 2단계 행사 기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을 타고 복귀를 하는 단계는 우리가 1단계에서 환차와 똑같이 주도로와 예비도로 차량 대형을 설정해서 그 다음에 정오대에 도착해서 완전히 행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복귀하는 그 단계를 우리는 건적경호 3단계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 말을 같으면 건적경호 1단계는 출발지에서 행사장까지 가는 우리 행차를 건적경호 1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장에 도착해서 그 행사를 마치고 성차를 내서 출발할 때까지를 행사 기간을 우리는 건적경호 2단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건적경호 3단계는 거기서 차량을 타시고 본래였던 출발지인 청와대로까지 가는 그 단계를 우리는 건적경호 3단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적경호의 정의가 기동간 행사간 건적 호위 활동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행차와 1단계와 3단계는 기동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2단계에서 차량에 내려서 건접도보 대형을 형성시켜 가지고 행사장에 가는 거 건접도보 대형, 그것도 기동간입니다. 그 다음에 오찬을 즐기면서 행사를 하는 그 기간에 대한 어떤 모든 안전 확보와 경고 대상지에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위기적 신체에 나타날 수 있는 위기적 요인을 갖다가 방지하는 호의적 개념, 이것이 모두가 바로 건적경호의 정의에 나타나는 어떤 그 활동 내용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행사적 개념을 할 때는 사전에 선발 경우에서 뭐 행사장에 대한 안전 확보라든지 주도로와 예비도로 확보, 그 다음에 어떤 행사 기간 중에 어떤 위기적 상황이 발생돼서 경고 대상자의 신변에 어떤 위해상이 발생됐을 때는 빨리 현장에 이동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최기병원, 즉 행사장과 가장 가까운 어떤 종합병원 수준을 설정해서 경고 대상자를 안전하게 치료하고
그 다음에 신변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최기병의 선정도 선발 경우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업무가 경호 대상자가 행사장에 도착하기 전에 뭐 주도로 예비도로에 설정해서 행사장 안전확보 안전검적부터 모든 것이 거의 8, 90%가 선발 경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위해자는요 경호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호 대상자를 공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발 경우에서는 실질적인 어떤 위해적 요소가 나타나지 않고 건적 경우에서 이 실질적인 어떤 위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신변을 보호해주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건적 경호원이다.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래서 선발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합니다만은 실질적인 어떤 호의적 개념, 신변을 경호 대상자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이 호의적 개념인 건적 경호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경우 의무는 개인기법이 아니고 팀기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부와 첩보해 가지고 안전 확보를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VIP를 모시고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할 때 어떤 주에서 나타나는 인적 물적인 어떤 위해적 요소를 시각적 관측해 가지고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다. 일전 찾아내서 그 위기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대피 또는 인적 방벽을 형성시키기 위한 것 초기 단계가 뭐냐? 바로 사주 경계입니다. 사주 경계는 즉 경호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360도 전 방향에 대한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뭐로? 시각적 관측으로. 시각적 관측해 가지고 경호 대상자에 접근하는 모든 인적, 물적 그 요인들을 저것이 과연 경호 대상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냐,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사전에 판단하고 그것을 갖다가 통제해주는 기법이 바로 사주 경계 임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어떤 건접도부 대응을 형성시켜서 하고 그 다음에 그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위치, 자기 담당국의 책임이 원칙에 가지고 자기 위치적 성향이 있습니다. 그 위치적 성향에서 경호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절대 사각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서 전 방향에 대한 어떤 경계를 갖다가 중첩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중첩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사주 경계를 할 때는 몸 전체가 돌아가지 않고 한 135도적 개념에서 설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중을 가고 그랬을 때는 어떻습니까? 한 90도 정도까지 우리가 경계물의 범위를 갖다 설정합니다만, 이것도 이제 다양한 어떤 경험과 훈련에 의해 가지고 시각의 관측 범위와 이것을 갖다가 굉장히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넓혀갈 수 있는 어떤 그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경호원들은 자기의 어떤 책임 구역을 확실하게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나타나는 모든 요인들을 일단 확보를 하고, 그것이 일단 확보가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위에 전파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뭐 우발 상황에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SC 원칙에 가지고 사전에 전파를 해서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어떤 그런 어떤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 사주 경계를 하는 데서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우리가 위기적 요소는 세 가지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인적 경계 대상, 그 다음에 물적 경계 대상, 지리적 경계 대상,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인적 경계 대상이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경호 대상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일단 인적 경계 대상으로 그래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인적 경계 대상에서 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선발 경우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출입자 통제에서 신원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출입증을 사전에 검토를 한다든지 해서 그 다음에 참석하는 사람이 어떤 위기적 물품이 될 수 있는 흉기를 갖다가 소지하지 않았는지, 이것을 갖다가 위기적 요소가 있는 사람을 사전에 위기적 요소 행사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을 우리는 출입자 통제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근자라든지 그 다음에 직원들까지 마찬가지죠. 뭐 노약자를 가장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요인들을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모든 인적 요인은 위기적 요인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의심을 하고, 그래서 경계무를 수행해 드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적 경계 대상은 실질적인 어떤 그 물적 경계 대상은 인적 경계 대상을 통제할 때 거의가 좀 걸려야 될 필요가 있겠죠. 뭐 폭탄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총이라든지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사람이 결국은 소지를 하고 가고, 폭발물이라든지 일반 위기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선발 경우에서 사전에 걸러주기 때문에 일단 인적 경계 대상을 사전에 걸러낼 때 이 물적인 것과 동시에 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사장에 해서 VIP입니다만은 사진은 어떻습니까? 물품 보관소를 활용해 가지고 위험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물품을 갖다가 이렇게 행사장에 들어가기 전에 보관을 시켜서 행사를 마치고 다시 뭐 돌려준다든지, 그리고 실제 위해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사전에 모든 것을 통제해주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것이 건적경과 동시 행사장에 출발하는 것이 뭡니까? 메탈 디텍터죠. 금속 탐지기. 여기서 모든 것이 금속적 어떤 요소를 하죠. 그래서 금속 탐지기는 일반적으로 한 95% 정도의 어떤 정확성이 있고 5% 정도의 어떤 그런 오차를 하기 위해서 핸드 디텍터를 이용해서 몸을 갖다 수색하고 촉수를 해서 이동을 시키는 어떤 그런 물적인 어떤 경계 대상. 그 물적 경계 대상은 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의 어떤 위험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갖다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위기가 있는 상태를 없는 상태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리적 경계 대상은 범인이 숨을 수 있는 어떤 은닉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은폐된 장소, 그 다음에 감지 고지, 감지 건물의 어떤 후미진 곳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문 쪽.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깥쪽에서 창문을 통해 가지고 저기에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담상의 위치를 갖다가 우리가 조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옥상, 경호 대상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지 건물, 이런 어떤 모든 요소를 갖다가 우리는 잘 판단해서 해줘야 되겠죠.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선발 경우와 건적 경우, 그 다음에 사주 경계, 여기서 모두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야 될 필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주 경계는 누구도 항상 정확하게 위험면을 가려드릴 수 없지만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정확한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험을 감지하는 것은 천성적인 것이 아니고 부단한 자기 훈련과 정신 집중, 그리고 반복 훈련을 통해 가지고 경험적 요소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그 다음에 위험의 어떤 감지의 단계와 구조를 좀 이해해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건 왜 저럴까? 어떤 의문 속에서 저 사람의 단계적 어떤 그것을 판단함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다. 왜 넣고 있을까? 무기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무기를 갖고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다음 행동을 예측할 것 같으면 방어 계획을 우리가 사전에 우리가 수립할 수 있는 여건도 되기 때문에 어떤 위험 감지의 단계와 어떤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주위 상황을 정리해서 전체적인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부조화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판단하고 움직임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험 요소를 판단하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즉 저는 전체적인 어떤 행사에 직접적인 그 행사의 광대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그 행사적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만찬을 하고 있는데 뭐 작업복을 입고 왔다든지 어울리지 않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정적 상태에서 동적 요인을 찾아라. 움직이지 않고 위기적 요소가 우리가 생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적 요소에서 동적 요인을 찾아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뭐 일단은 주의 관찰해서 일단 문제 제기를 하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 위기의식을 갖다가 판단했을 때는 다음에는 대응 조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어떤 요소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다양한 어떤 경험적 요소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의 관찰해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갖다가 사주 경계에서 판단하고 그다음에 문제 제기는 뭡니까? 저것은 전체적인 부자에서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움직였고 행사에 관심이 없을까? 분명히 위해를 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저런 어떤 위기적 요소 같으면은 분명히 어떤 총칼과 같은 것은 아니면 다른 어떤 행사에 지장을 주는 모든 요인을 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 행동을 예측했을 때는 실제적인 어떤 공격이 났을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 조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까지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다중이 운집한 지역에서는 범인은 과연 어느 줄에 설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해 볼 것 같으면 어디에 설 것 같습니까? 대체적으로 범인들은 다중이 운집한 지역 행사장에 있을 때는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서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일 뒤쪽에 설 것 같으면 앞에 있는 군중이 해가지고 공격 기회가 상실이 되죠. 제일 앞줄에 설 것 같으면 모든 손과 눈과 행동 자체가 경원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바로 저지를 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정도에 서는 사례가 많아요. 왜? 한 명에서 두 명만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바로 공격을 하고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호원들은 사주경계 임무를 수행할 때는 한쪽하고 앞쪽보다는 두세 번째 그 열에 있는 군중을 중에 위기적에서 동적 요인이 있는 이 사람을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 인해 가지고 효율적인 어떤 대응 조치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적 경우는 정의는 기동관, 행사관, 건접, 호위 활동을 해서 선발 경우에서 아무리 안전활동을 했다 그렇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어떤 위해 요소가 발생되는 어떤 건적 경우에서 최후의 인적 방벽을 형성해서 경호 대상자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건적 경우인데 그 건적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데서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사주경계. 그 사주경계에서 우리는 먼저 주의 관찰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대응 조치 계획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적 경우의 정의와 건적 경우의 어떤 특성 그리고 건적 경우는 어떤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그 단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사주경계 임무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